제정신으로 이걸 끝까지 봤던 분이 과연 몇 분 계셨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와가지고 90분 동안 난타전을 당하시고 가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이런 말까지 꺼내면서 난타전을 벌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답은 하나예요. 지선 앞두고 나 여기 있다. 나 좀 써달라. 스스로 몸값을 높이는 그런 전략인 거잖아요. 조리돌림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90분간 조리돌림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법원장의 권위마저 무너뜨리고 상권 분립을 해체시키는데 그게 결국은 뭐 때문이냐? 아니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왜 유죄 추지의 판결을 니네 내렸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는 겁니다. 자,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를 다 보셨겠지요? 네네. 네. 그리고 혹시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저희 방송에 나온 거 못 보셨나요? 네, 투샷 아주 가까이서 찍으신 것까지 봤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네. 너무 부러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못 보셨죠? 네네.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처음 들으셨다고요? 네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를 보시고 우리 먼저 우리 김효은 대변인부터 간단하게 이 전체적인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제정신으로 이걸 끝까지 봤던 분이 과연 우리 이 지지자분들 중에 몇 분 계셨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김현지 네 이제 제일 부속실장이죠. 그분은 안 나오실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100% 나오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앞에 아주 모기 같은 목소리로 전제가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동의하면 맞아요. 100% 나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나오시는 가닥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와가지고 90분 동안 난타전을 당하시고 가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맞아요. 그죠. 함구하시면서. 근데 저는 이게 훗날에 우리 아이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을까. 근데 그 위에 대제목은 삼권 분립의 파괴. 그 시작 이렇게 제목이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에도 저는 너무 화가 정말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는데 왜 이런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이런 말까지 꺼내면서 난타전을 벌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답은 하나예요. 지선 앞두고 나 여기 있다. 나 좀 써달라. 스스로 몸값을 높이는 그런 전략인 거잖아요. 이렇게 존재감을 뽐내려고 국감을 이용한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을 저는 듣는 순간 저는 이거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보는 순간 어떠셨어요?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에서 너무 멀리 갔어요. 그냥 모르고 보면 그분 같지 않습니다. 합성을 어떻게 저따위로 해가지고 좀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놓지. 그리고 아닌 말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사진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합성해가지고 이상한 그 별명들 많잖아요. 아니면 좀 나이도 차이가 나니까 김정일에다가 합성해가지고 막 뿌리고 다니면은 좋겠습니까? 똑같이 응수해줘야 되나 싶어요. 근데 저 사진이 원래 떠돌아다니는 사진이에요? 아니면 최혁진 씨가 만든 사진입니까? 저는 떠돌아다니는 사진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의원실에서 만든 거면 그거는 보좌진 중에 누구도 저 건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총체적 의원실 전체 난국인 거죠. 우리 세금이 그 9명한테 나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기존에 떠돌던 사진이 맞죠? 네, 맞다고 합니다. 떠돌던 사진이라고요, 저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이니까. 참나 어이가 없는 저게 왜 떠돌아다니까요? 근데 시정에서야 누구나 이제 자유니까 그런 거를 그거를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할 수는 있는 건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 저거 들고 나왔다는 거는 이제 그 전혀 이제 다른 영역, 다른 차원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걸 조리돌림, 대법원장 조리돌림, 인민재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인민재판이 뭔지 우리가 정확히 개념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1965년에 중국에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문화혁명이죠. 문혁. 그래서 좋은 건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이 좋으니까. 이게 좌파들의 특징이거든요. 이름을 그럴듯하게 붙이는 거. 근데 문화혁명으로 몇 명이 죽었느냐?
몇 명이 죽었습니다. 천 몇백 몇 명이 죽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해외 학계 추산으로는 1,000만에서 2,000만이 돌아가셨고요. 그때 학살됐고 중국 당국의 추산으로도 200만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의 특징이 뭐냐? 재판장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전 그 대중들한테 공개해가지고 이제 선동하고 그리고 결론은 정해진 거예요. 결론은 이미 유죄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이제 바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10만 명이 그 인민재판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어라. 그다음에 전 과정은 다 생중계해라.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정한 대로 해야지. 그거 이외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사법부의 수장을 불러다가 이제 조리돌림하고 저렇게 이제 능멸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비슷하게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검찰의 죄 똑같거든요. 그러나 상권 분립 부정하고 중국 헌법 133조에는 전국 최고 인민법원은 거기 이제 그 대법원인데 전인대 앞에 그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똑같지가 않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입법부 격인데 전인대가 거기에 이제 사법부는 거기에 복무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권력에는 서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제일 위다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공안의 모든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까지 다 주고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한 나라 전 세계에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에 취하는 이른바 검찰개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그대로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명동거리에 중국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뭔가 좀 꺼림직하게 느끼시고 캄보디아에선 중국인들이 우리 청년들을 막 잡아다가 살해하고 납치하고 감금하는데 우리나라 외교장관은 심각성을 지난주에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집사하고 투표권까지 행사하는데 지방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서 집도 못 사고 투표권도 당연히 없으니까 이것도 재검토하자라고 얘기하면 중국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좌파들이 앞장서가지고 막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데자뷰가 그 중공이죠 사실 중공 공산주의 중국의 그 데자뷰가 이 위대한 나라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아주 상징적으로 정말 그리고 위협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제 그 국정감사장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능멸을 당하는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 저는 보면서도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보면서 충격적이었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조리돌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수장인데 정말로 이게 솔직히 이렇게 표현할게요. 일개 국회의원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일개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사법부의 수장을 본인들의 그야말로 얄팍한 정치적인 목적, 효능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어떠한 확인되지도 않은 사안들로 그냥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조금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홍위병이에요. 네. 문화대혁명 때 사람들 잡아 죽인 게 앞장선 게 홍위병들이거든요. 근데 어제 법사위원장 추미애 그리고 그 이름도 처음 들어본 최혁진이라는 뭐 이런 사람 그다음에 정청래 집권당 대표인데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열병식에서 진보에 대한 반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동이란 말이 이제 전형적으로 좌파들이 쓰는 말이에요. 반동.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반동으로 몰려서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자마자 이 집권당 대표 정청래라는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현 판사 또 검찰 개혁 반대하는 검사들을 반동이다, 반동 세력이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까 그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라는 김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역사에서 이제 그 홍위병과 뭐가 다른가 저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효은 대변인, 네. 그 어제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법사위 그 회의장으로 다시 또 왔어요. 다시 와서 결국은 국감 종료 전에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워낙 그 여당 의원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뭐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또 난리를 치고 해서 그리고 또 지기현 판사 얘기를 또 하고 하니까 결국은 조 대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절 사적인 만남 이게 최혁진 의원이 하고 서영교 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거 그거잖아요. 네. 무슨 뭐 한덕수 뭐 이런 만남 없었고
사적 대화나 이런 대화 사실이 없었고 그리고 또 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주기현 부장판사 유흥주점 접대받았다는 의혹 이 관련해서도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얘기했죠. 저녁 식사를 한 뒤에 동석에 있던 이모 변호사가 그냥 헤어지니 섭섭하니까 2차로 술 한 잔이라도 하러 가자고 해서 건 맞지만 한 잔 마시고 다음 재판 준비 때문에 일찍 나갔다고 답변했고 이렇게 해서 요 문제는 일단락이 된 걸로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을? 네, 사실 국회 증감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 잡히면 안 되니까 억지로 나오셔서 그냥 끝까지 계셨던 거라고밖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원래는 와서 사실 대법원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예의상 와서 수고들 하십니다 하고 원래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국정감사잖아요. 그럼 국정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 행정 요 부분에 국한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질의응답에 순서를 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원래 나와야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관례상 와서 이제 수고들 하십니다 하고 예우를 갖추고 이제 퇴장을 하시는 그 정도까지가 지금 87 헌법 개정 이후에 이게 처음 이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 뉴미디어를 보다 보면은 쇼츠로 이제 곧 나오는 것들이 다 그거예요. 분리하니까 입국 다 됐다. 이렇게 아마 양치기로 돌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세워야 되는 기준은 원래는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이 대법원의 행정과 사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딱 세팅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또 세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나와가지고 이 증감법 때문에 나가면 또 저 봐라 탄핵하자 어겼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앉아 계셨다가 그 말씀을 하시고 간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누구와도 식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 듣는 정보예요. 이 자리에서. 아니죠. 계속 누차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럼 여기에 또 방아쇠를 당기게 된 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 합성 음성 그 파일이요. 거짓이죠. 그건 거짓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된 계기 자체가 거짓이라면 그 거짓을 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운 서영교 의원이 증인석에 앉았어야지. 왜 지금 현실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해를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 피해자죠. 분을 그렇죠. 앉혀놓고 90분간 조리돌림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네, 어쩔 수 없이 앉아 계셨던 것이고 죄가 없고 그리고 불이하게 90분간 조리돌림 당하셨다가 팩트입니다. 근데 15일 날 또 한다는 거잖아요. 15일 날.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을 한 명만 꼽는다면 저는 그게 어떤 정권이든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국민들이 뽑았지만 어쨌건 투표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국민도 있는 것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반대파도 있게 돼 있어요.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장만큼은 그래도 어쨌건 판결은 최종적인 우리 사회 판단이기 때문에 모두가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고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우리 사회 전체가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고 우리가 80년 역사 동안에 지켜왔었던 정신이에요. 87 체제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저들이 군부 독재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모욕 주고 대법원장을 입법부와 그 행정부가 저렇게 조리돌림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대법원장의 권위마저 무너뜨리고 상권 분립을 해체시키는데 그게 결국은 뭐 때문이냐? 아니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왜 유죄 추재 판결을 니네 내렸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판결 10대 2로 대법관 무려 10대 2로 내려진 것이고 법조계에서도 이것은 유죄라고 보는 분들이 훨씬 많았었던 그런 판결인 것이고 1심, 2심이 너무나 부당하게 오래 늘어진 것을 3심에서 그래도 바로 잡은 그런 재판인 것이고 그 직후에 있었던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도 잘된 판결이다라는 그 그 응답이 더 높았었던 그런 판결인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그냥 홍위병이 돼가지고 대법원장까지 저렇게 하는 이런 모습은 이거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이게 무너지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상권 분립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21세기 글로벌 선진국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내고 지켜야 되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오늘 참 얘기를 나눠야 될 게 양평 공무원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캄보디아 문제도 있고 외교부 문제도 있고 많은데 지금 워낙 이게 법사위 문제가 얘기 나눌 게 많다 보니까 계속 이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내란 재판이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큰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저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솔직히 어떤 쪽으로 나든 간에. 하지만 저는 민주당이 계속 지기현 판사를 계속 흔들어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흔들어대는 이유는 우리는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유죄를 내라. 네. 유죄 판결을 해라. 유죄 판결을 해라. 이 계속 이 압박이잖아요. 네네. 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계속 어제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계속 어제도 그랬어요. 지기현 판사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도 계속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제 차진아 교수가 얘기를 했죠. 3공화국 말기 행태와 비슷하다. 상공하고 말기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상공하고 말기에. 그럼 내란 특별재판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허용된다는 자체가 자체가 통탄스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권위주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러다가 판사들이 결국은 본인들에게 자기 검열을 하면서 재판이 이제 왜곡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저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땅히 발부되기가 어려운 영장들이 막 발부가 되거든요. 지금 그건 뭐냐? 저 같아도 내가 이거 발부 안 해주면 나도 제2의 제2의 직위원이 될 텐데 그거 어떻게 안 해주겠습니까? 저는 이미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하지 않았어도 이미 상당한 그런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왜 그렇게까지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 집착할까? 거꾸로 보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란이 유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란죄라는 것은 국가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저는 그 오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단지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렇게 대법원장 지기현 판사만 이 재판을 압박하는 것은 국정감사법 제8조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감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법원 조직법 65조에는 법관은 그 심리의 합의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원장한테 당신 왜 이렇게 판결했어라고 지금 그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독립적으로 재판하지 말라고 지금 그 협박하고 압박하고 그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국회가 명백한 위헌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수사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해서 재판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